이호영 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차장입니다. 네, 2달 전에 차장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신데요. 박현수 피의자 전환되면 그때는 바로 인사조치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피의자 입건 언제 됐는지 기억하시죠? 3월 4일입니다. 언제 인사조치하실 겁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고발만 되면 피의자가 되는 그 형식적 피의자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혐의가 돼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돼야 저희들이 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양분한 의원님께서 경찰이 정말 진정으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여튼 본인이 혐의만 국회에 나와서 말하는 것도 지키지 못하시면서 무슨 혁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12.3 내란 이후에 지겹도록 물어봤지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임정주, 전창훈, 이현일, 주진우, 임경우, 강상문 이 사람들은 명백하게 지휘 권한과 책임이 있었고 국회 통제부터 체포적 가동까지 위법한 지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경찰 간부들입니다.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직위해제된 사람 있습니까? 지금 윤순영 치안감하고 국회 경비대장 그다음에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조지호, 직위해제 김봉식, 했고요. 예. 윤승영, 목현태 나머지 이렇게 인원- 넷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아무도 직위해제된 사람 없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인사 조치를 했고요. 인사조치 어떤 거요? 다른 곳으로 발령됐다고요? 지방으로 발령이나 교육관으로 그게 발령. 인사조치입니까? 그게 내란에 가담한 일단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직위해제나 최선을 다하고 조치하는 있다고 것이지. 아까 하셨잖아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군 간부들은 기소되기 전에 다 직위해제 됐습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내란죄 수사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냐, 내부에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끊어낼 수 있겠냐, 쇄신할 수 있겠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근데 이게 벌써 본격적으로 몇 달째입니까, 차장님?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단순히 참고인 조사만 받은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지금 뭐 직위해제나 뭐 대기나 이렇게 이 하기는 박현수 어렵습니다. 서울청장이 이 자리로 간 거부터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것도 차장님이 인사하신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결국은 뭐 네, 그렇게 그래서 하는데요. 정부 인사긴 하지만 서울청장이 예.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내란과 관련된 수사를 책임지는 그런 이상한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의원이 걱정 안 하도록 그 혐의 입증되면 바로 인사 조치하겠습니다. 본인이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한 것도 너무나 손쉽게 말을 바꾸고 제가 아까 군과도 비교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구체적인 혐의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니 경찰이 정말 아직도 쇄신할 길이 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현수 직무대리가 경찰에서 현재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 벌써 6번째 발부받았습니다. 근데 내란의 핵심 증거인 비아폰 서버가 아직도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경찰이 영장을 발부를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그 대통령실하고 경호처에서 그 압수수색을 불승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이 그걸 몰라서 영장을 발부해 줬을까요? 충분히 알고 법원도 있지만 형사소송법을 알고서 형사소송법상 승인을 받도록 돼 네, 있어서 경찰도 그렇습니다. 법원도 형사소송법을 몰라서 발부해 준 게 아니죠, 경찰에게.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책임자가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는 건 이 사안이 국가의 이익을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판단을 1차적으로 법원이 한 거예요. 형사소송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헌법상의 상권분립의 원칙 아닙니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 자체가 저는 일종의 위헌 상황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경호처의 유권 해석이 사법부의 판단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까? 뭐 그렇지 않지만 법상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안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승낙을 하게 돼 있어서 실무상 거기서 압수수색을 강제하기가 어려워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그런 걸로 해당된다고 경찰청은 보고 계시는 거네요? 저희들이 보고 안 보고 문제가 아니라요. 그쪽에서 승인이 돼야 아니요. 됩니다. 그 형사소송법상 말씀하신 내용에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압수수색의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순순히 불승낙 사유서 하나 받아와가지고 우리는 이거 불승낙 사유서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압수수색 영장 거부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다라고 경찰도 동의하신다는 의미죠. 뭐 동의하는 건 100% 동의하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책임자가 그러니까요. 국가안보에 포기하고 압수수색 포기하고 소득 없이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집행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하고 비아폰 서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지금 경호처하고 지금 협의를 통해서 일부 수사에 협의가 필요한 자료를 벌써 몇 받기로 했습니다. 차례입니까? 이미 제출에 협조할 거다 경호처가라는 근거 네, 없는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니, 근거 지금 없는 그렇게 믿음이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출하는 것으로 일주일 넘게 협의하고 경찰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원칙에 어긋나는 소극적인 영장 집행이고요. 증거인멸 시도를 용납하고 용인하는 봐주기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기간 이달 말까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 내로 신속하게 영장 집행하고 비아폰 서버 확보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국수본에 전달하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받도록 신속하게 협의든 압수수색 집행이든 조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내란에 가담했던 경찰 간부들은 끝까지 품고 가겠다. 내란 수계의 혐의를 입증한 핵심 증거들은 가능한 한 늦게 확보하겠다. 이게 경찰의 수장이 국회에 나와서 할 이야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뭐 제가- 대선 이후에 경찰을 쇄신하고 내란 세력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호영 차장도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행안부 차관님 네, 질문 차관입니다. 드리겠습니다. 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현금성 복지 페널티 제도 때문에 85개 시군이 최대 수십억에 이르는 교부세를 삭감당했습니다. 이 관리 미흡과 모호한 분류 기준으로 억울하게 페널티를 받은 지자체도 상당수가 됩니다. 저는 이 다수의 지자체에서 페널티를 아예 폐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애초에 이 페널티를 만들 때 제가 한 2년, 3년 전부터 계속해서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애초에 현금성 복지를 할지 말지는 지방정부의 고유의 권한이고, 지자체의 복지 정책을 검열하고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제도 도입 초기에 지자체 52곳 중에 3곳 빼고 모두가 다 반대 의견 제출했던 거 알고 계시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정부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해석 펌프 내고 합니까? 저는 야당 대표의 대표적인 정책에 대한 견제, 정권의 입김 말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현금성 복지 페널티는 청년 기본소득 같은 풀뿌리 국영복지 정책 위축시키려는 어떤 의도 말고는 아무런 정책적 효과가 없어요. 합리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자체들도 많고, 그 지자체의 피해는 결국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새로운 정부에서 현금성 복지 페널티 제도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차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덧붙여서 억울하게 페널티를 받은 지자체는 구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 통계목 오류는 없는지 재점검도 좀 부탁드리고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통교부세 재산정하는 것까지 검토해주십시오. 교부세 산정은 어쨌든 여러 예산 절차에 따른 것인데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누구 이름으로 네. 거절한 거예요? 감사합니다.